네, 안녕하십니까. 네, 페어엑스 대표 이범준입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먼 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본의 아니게 페어엑스 충남에 있는 콘텐츠 기업으로서 최근에 이제 성과 공유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강의도 같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최신 ICT 동향으로 보는 취창업 전략이라고 해서 하는데 사실 이거는 중요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이 뭘까 좀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니까. 거창하게 너무 말씀드린 것 같지만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의 일론 머스크가 될 수 있고 저는 한국의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지루하시겠지만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한 가지는 건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그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지려고 이 아이콘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다 정답은 나왔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아이콘의 의미는 다 아시겠죠. 이 혹시 두 번째 아이콘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방금 정답이 살짝 나왔는데. 기터보입니까? 역시 몽타즈 PLC 팀의 기터보 알려주신 노란 모자 쓰신 분, 제가 커피를 쿠폰을 드리는 것도 저희 뒤에 커피가 있더라고요. 농담이고요. 따로 연락 주시면 꼭 한번 제 커피 쿠폰하고 케이크 쿠폰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잠 잠깐 깨려고 했고요.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시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따이는데 그 수중 한 110m까지 들어갔다가 상어가 한 10마리 정도 보이고 거기서 이제 죽을 뻔했는데 그때 제가 진짜 패닉에 걸렸거든요. 눈이 뒤집히고 나는 살아야 돼 하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의 이 이력이 막 보이더라고요. 영화처럼. 그러는데 제가 주도적으로 살았던 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이게 수많은 이 경력이 있잖아요. 삼성전자에서 워싱턴 DC도 가고 그리스, 폴란드, 네덜란드 이런데 엄청 많이 돌아다녔는데 행복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 이게 그리고 마지막 영화처럼 이렇게 스쳐가다가 통장 잔고가 보이더라고요. 이건 다 쓰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악착같이 물 밖으로 나와서 흥청망청 썼습니다. 진짜 맥주를 한 20병 먹었는데 필리핀 그 돈이 500원의 맥주 산미굴에 한 병이거든요. 10,000원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제 인생에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그 어떤 옆에 딸려가는 그런 사람보다는 제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컨텐츠 개발 전문 기업으로 시작했고요. 최근에 이게 인공지능 특허, 제가 이제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까 인공지능 특허 기술을 계속 개발했습니다. 이따가 좀 많은 특허를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에듀테크로 해서 제가 이제 미국 스탠퍼드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유학을 보내줘서 갔습니다. 근데 스탠퍼드에서 이제 전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이 진짜 저도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원래 공부를 싫어했는데. 그래서 그 VR로 그 영어 하는 장면을 촬영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놀랍게도 전국에 있는 교육청에 다 팔리고, 그래서 이 집중력이 되게 좋아져요. 영어가 금방 빨리 느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 트렌드에 맞춰서 3D 메타버스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올해는 한 매출 40억 정도에 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예전엔 제가 발로 뛰어다녔는데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팀원들이 지금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멀리 보고 숲을 보고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디지털 트윈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디지털 트윈을 이제 최신 ICT 트렌드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이거를 만들었는데 현실 공간을 가상 공간을 만드는데 네이버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은 사실 우리나라는 끝났어요. 저 이거 진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는 손정희 회장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일본이요 깨어나라 이러면서 그 손정희 회장처럼 답답해서 100조를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우리나라는 그런 편에 박힌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뚫어야 됩니다. 그 일례로
디지털 트윈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활용 사례를 잠깐 보시면 국내 기업 투비즈 ICT는 포스코 제철소에 도입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 산업 분야의 디지털 트윈 보급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력 호의를 만들기 위한 제철소의 아변 공정이 3차원 브레이킹을 통해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1,400도씨가 넘는 스웨도의 이동 과정과 함께 크기와 두께, 온도 등의 정보가 수치로 나타납니다. 장비의 부동 상황은 물론 유지 보수 현황, 부품 상태 등 설비에 대한 부분까지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모든 제조 상황을 3D 모델링으로 가상화한 후 PC나 태블릿 등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왜 제가 보여드렸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저는 이런 미래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되게 지루하시겠지만 사실 이게 보면 가만 보면 돈 버는 일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베스트는 내가 재미있는데 돈도 벌 수 있는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 달에 뭐 5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내가 이거 너무 재밌는데 돈까지 벌려. 이게 베스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또 활용 사례를 보여드리면 일집된 사람들, 좁은 계단, 누구 하나 넘어진 것이 이상하지 않을 지경. 이게 코너스의 이태원 생각해 보시면 시스템이 안내를 시작한다. AI 비전이 보행자와 통행 흐름을 분석한다. 스캔된 정보는 그래픽 영상으로 전환되어 프로그램의 데이터로 축적되며 이를 기반으로 실시간 보행자 혼잡도를 계산한다. 계산된 결과가 AI 안내기를 통해 가변식 보행 방향 안내를 표시한다. 영화 상황에 놓인 위치의 승객들에게 새로운 질서가 보인다. 안내 표시에 따라 보행하여 혼잡도가 하락된다. 전방은 위험합니다. 화살표를 따라가십시오. 다른 환경에 좀 더 이런 식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그 보행 통로에 대한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AI가 라이다 센서로 사람들 개수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사실 인공지능을 하기는 좀 부끄러운 수준이긴 하지만 현재 이런 식으로 어떤 불편한 거를 개선하고 이태원 같은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는 걸 좀 방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걸 자꾸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세그멘테이션을 우리가 어떤 틈새 시장을 노려야지 여러분들이 다 하는 뭐 챗GPT를 개발하겠다 절대 불가능하고요. 개발한다 해도 실패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먹는 큰 파이에는 가지 말고 남들이 먹다가 이거 좀 불편해 했는데 올리브 같은 거 있잖아요. 피자에 올라가는 올리브 같은 이런 커팅하는 그런 거를 연구를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미래의 비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개발한 건데요. 네. 이 강릉시청의 자율주행에 대한 니즈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고 상상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게 지금 음성은 네이버 음성이 나오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강릉시에 자율주행을 하는 부분인데 LG랑 해서 120억 정도의 수주를 했습니다. 저는 창업 초기부터 잘 된 게 아니고요. 정말 지옥을 겪다가 이런 거를 수주하면서 갑자기 좀 잘 된 케이스입니다. 너무 이제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을 이런 거 만드는데 전문 인력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같은 개발 인력이 필요하고 작업 툴이 필요하고 유니티도 필요하고 뭐 포토샵도 필요하고 하겠죠. 긴 개발 기간이 문제예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한 3일 만에 개발하면 안 될까? 5분 만에 개발해 주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그걸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게 높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텍스트 입력하면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지는 걸 했거든요. 이게 인정을 받아서 120억 정도에 되는 큰 프로젝트도 수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전교육도 텍스트만 입력하면 개발되게끔. 이게 되게 간단한 알고리즘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게 이제 됐습니다. 좁은 계단. 소리가 옛날 노래, 옛날 소리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의 방식이 바뀌지 않나요? 옛날에는 모델링도 해야 되고 뭐 다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는 개발자하고 역할하고 협업의 변화가 어떤 부분에 있을까? 이게 이제 좀 여러분들 머리가 아플 거예요.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힌 것 같아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자가 있고 개발자가 있죠. 기획자하고 맨날 저희 회사도 싸우거든요. 기획자는 한 2명 있고 개발자가 한 14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서로 두 팀이 엄청 싸웁니다. 기획자가 아무래도 좀 파워가 있죠. 왜냐하면 뭔가 미래를 보고 인사이트를 해서 창출을 해야 되고 돈을 버는. 저희 기획자 중에 한 명은 제가 최고 좋은 벤츠와 최고 좋은 그 아파트와 다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기획자 혼자 20억을 벌어요. 1년에. 물론 우리 회사가 안에 있으니까 하기 때문에 연봉도 많이 주고 보너스는 거의 1억 5천 이번에 줬습니다. 이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개발자들은 불만이죠. 우리가 다 개발하는데 물론 개발자들도 연봉이 높지만 기획자하고 맨날 다툰다. 그게 이제 뭘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기획자는 해달라고 하죠. 돈 되는 거. 근데 개발자는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고 싶고 하고 어려운 거는 조금 피하고 싶고 좀 오래 걸린다고 더 얘기하고 싶고. 근데 이런 시대가 갔습니다, 지금. 기획자가 개발자가 되고 개발자가 기획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인공지능에는. 그래서 뭐 기획자가 예를 들면 옛날에는 개발자가 이거 3일이면 되는 개발인데 뭐 간단한 뭐 UI 텍스트 뭐 게임이다 이렇게 딱 물어보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30일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근데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한 3일이면 될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반은 이런 데이터가 있고 이런 선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되게 무서운 세상이 오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사이 좋은 기획자, 개발자가 돼야 되면 인공지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개발자의 어떤 인공지능 활용 능력이 중요하겠죠. 옛날에는 이렇게 싸우는 저 이미지도 사실 인공지능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맨날 싸우는 이미지가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사이좋게 웃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줘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세상이 이제 물론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근데 저희 이거 몇 단계까지 올라왔을까요? 이것도 맞추시면 제가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누구신가요? 와, 지금 여기 몽타즈 PLC님은 되게 여기 팀은 왜 이렇게 뛰어난 분위기가 얼굴도 되게 핸섬하신데 예, 좀 멋지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은 꼭 저한테 연락 주세요. 계속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보십시오. 그래서 3단계입니다. 저희는 이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지금은 이메일도 인공지능이 보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되게 어렵게 일주일씩 걸리는 걸 5분 만에 다 하고 디자이너도 너무 황당한 거. 디자이너가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대표님, 저 자르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정답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에이전트는 네. 그리고 이제 일자리 보고서를 WF에 이제 하면 이게 뭐냐면요. 일자리가 사라지는 직종입니다. 그 퍼센테이지인데 전기 관련된 일은 100% 사라지고요. 농림수산 93%. 저도 고대 전기공학과를 나왔지만 참 전기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지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조업도 59%. 요식업은 78%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뭐 이렇게 음식 만드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레시피나 이런 게 정량이 다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80% 사라지는 거. 맞습니다. 와, 이제 너무 두 분이 자료를 이렇게 보셨을 리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세요? 와, 맞습니다. IT 개발자 인원이 80%가 감행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20%는 살아남겠죠? 근데 20%가 그 80%의 연봉을 받을 거예요.
20%가 연봉,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개발자를 16명 중에 한 명당 평균 6천만 원 정도 주거든요. 근데 16명의 그 개발자 연봉에서 제가 만약 그 사람들 4명이 받는다. 그러면 한 명당 2억 정도 줄 거예요, 연봉을. 그 사람들이 그 4명의 분량을 하기 때문에. 뭘로? 인공지능으로. 근데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답을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 우리 기획자가 만들었습니다. 하도 개발자들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이 기획자 아드님이 너무 막 지금 미운 7살인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칭찬하기 냉장고 포도 스티커 아세요? 저도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붙이고 제가 청소해주고 포도 스티커 하나 받는 이게 다 모아지면 친구들하고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붙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해주는 앱을 개발한 거예요. 개발자 언어를 하나도 몰라요, 프로그래머로. 프로그램을 하나도 모르는데 이제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너무 놀라운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다 이거 챗GPT하고 제미나이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기획자가 개발을 알기 시작하니까 이제 무섭더라고요. 개발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제 하나의 퍼즐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개발을 안다는 게 무섭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취업이냐 창업을 할 거냐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제 취업을 할 건지 창업을 할 건지. 창업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제일 중요한 건 뭔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장단점이 뭔지. 창업을 꿈꾼다면 반드시 스타트업에서 일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스타트업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삼성전자도 가봤고 LG에서도 CNS에서도 4년을 일했고 삼성전자 1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건 정말 배울 게 하나도 없구나. 왜? 네, 대기업은 정말 요것만 잘하면 되고 동그라미만 잘 그려야 돼요. 진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라도 회의록만 잘 써야 되고 커피 잘 타야 되고 인사고과한테 알부 잘해야 되고 소주 잘 먹어야 됩니다.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중에 제가 뭐가 됐는지 아세요? 그 센서 개발만 겁나 그것만 잘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완전 우물 안의 개구리였습니다. 제가 바보가 된 거죠. 이거 여러분들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기업은 특히 더 심합니다. 심지어 화장실 가면요 문구가 써있어요. 3분 이상 화장실에 하면 변비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얼른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대기업의 프로세스입니다. 사람을 이제 쭉 짜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게 대기업인 거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나 뭐 좋은 기업들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난 무조건 대기업 가야 돼 이런 거는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아요. 제가 과감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더 성장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젊음이 있기 때문에. 벤처 기업을 하게 되면 정말 아이디어 발굴부터 검증까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진짜 이게 되게 힘들 것 같지만 아니에요. 능력이 여러분들이 연봉 뭐 3천 받는다 해도 초반 아주 작게 그게 여러분들이 3억이 되고 30억이 되는 밑거름이 됩니다. 벤처기업의 경험이. 정말 이건 제가 자신하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조건이 이제 문제 해결에서 출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이디어 같은 거를 이제 저희도 얘기하면 뭘 만들재요. 막 거기 핑크퐁 같은 걸 만들까요?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 뭐 이렇게 그걸 만들어 달래요. 근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비타민 같은 아이템이 나오거든요. 근데 비타민은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살잖아요. 며칠 동안.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엔 불편한 걸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저기 이렇게 폴드를 들고 가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딱 쓰고 했는데 통화가 나오는데 통화 버튼이 안 눌려져요. 화면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기울였더니 센서가 이제 X축이 Y-액시스, Y축이 동작을 하면서 그 변화된 센서 값으로 통화 버튼이 옆으로 오게끔. 이런 간단한 기술이죠. 불편한 거. 이런 걸 해결했더니 삼성전자에서 되게 A3 특허라고 되게 좋은 특허로 해가지고 그런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거죠.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빠르게 검증하는 방법. MVP,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창업도 하시고 취업도 하실 거면 저는 창업을 먼저 추천드리거든요. 창업을 먼저 하면 이게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취업을 해도 최고의 인재로 인정받아요. 제가 사랑하는 기획자처럼
그분도 창업하다 망해서 오신 케이스거든요. 그 힘든 만큼 머리가 깨져요. 이걸 정말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검증해 나간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잠깐 부탁드릴게요. 지루하실까봐 중간중간에 조그맣게 넣습니다. MVP란 무엇인가? MVP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MVP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의 약자로서 시제품 최소 단위의 시제품을 얘기합니다. 네, 이제 꺼주셔서 잠깐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아까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있죠. 그런 거를 진짜 아주 간단한 거를 만들어가지고 구글은 이거 AR 글래스 젓가락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무 젓가락으로 초반에.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빨리 검증을 해본 거예요. 야, 이거 괜찮아? 사람들이 이거 너무 괜찮아. 이거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만들고 심지어 저는 지금 골프 관련된 MVP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프로그램도 안 짜요. 그냥 동호회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이런 서비스를 할 건데 괜찮아? 1000명 정도가 다 괜찮대요.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고객의 검증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뭘 해야지 잘못하다가는 저처럼 지옥을 한번 겪게 됩니다. 그걸 이따 말씀드릴게요.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실행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저번에 제가 보니까 아까 BM을 만들어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은 생각은 세상이 로직대로 안 가거든요. 그리고 로직은 이걸 입체적으로 좀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한번 겪어봐야 됩니다. 되게 겪어봐야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객과 가치와 수익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면 여러분들 고객은 그 상사가 되겠죠. 상사가 되고 내가 어떤 가치를 내주고 이 사람들한테 어떤 걸 뽑아낼까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근데 이제 기업을 하면 고객은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머리가 더 생각을 많이 해서 더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도 이제 발표하시고 하실 텐데, 그 아이디어도 이제 실행을 하잖아요. 실행력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걸 한번 만들어 본 사람과 안 만들어 본 사람 정말 차이가 있어요. 일을 시작하면 끝을 본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업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려웠던 부분은 작은 부족과 팀원 간의 갈등이에요. 초반에는 기업이 막 2명, 3명 있잖아요. 어떤 게 일어나냐면 이런 조수기업 나와버릴 거야!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일을 시킬 때도 무릎을 꿇고 일을 시켰어요.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제가 반드시 성공하면 그만큼 대가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안 믿어요. 왜냐면 기업이 너무 작으니까. 근데 기업이 커지니까 대표가 약속을 지켰잖아요. 연봉도 2억씩 주고 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저를 이제 저의 친형제보다 가까운 사람이 됐거든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팀원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계속 일어난 초반에는. 그러나 여기서 제가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 자금도 부족하고 팀원 갈등이 그냥 솔직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솔직하게 나 지금 잔고에 2천만 원밖에 없어. 그래서 한 2달치 연봉 주면 못할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완전 솔직한 거. 중요하고요. 시장 반응을 할 수도 없어요. 너무 바빠요. 맨날 이런 강의도 다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멘탈이 제가 불면증이 걸렸어요.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였냐면 아는 대표는 머리가 다 빠져요. 지금도 저 머리 많이 빠졌잖아요. 옛날에 안 믿으시겠지만 머리가 엄청 많고 배도 안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날씬했는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라면을 밤마다 끓여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이런 것도 제가 제일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릴게요. 자꾸 이렇게 질문만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그 작은 부족은 아까 말씀드린 MVP로 그냥 해보는 겁니다. 살짝. 거대하게 만들 필요 없어요. 내가 이 기능만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 설문조사 할 때도 이걸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1번, 별로 안 좋음. 5번, 매우 좋음. 이게 아니라 이게 안 나오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 돌리는 거예요. 비틀는 거예요. 비틀어서 하면 사람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별로 안 실망해? 하면 이거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매우 실망이 60% 이상 나와야 돼.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킹 많이 하세요. 멘토나 이런, 오늘도 멘토링 할 거지만 멘토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회사가 한 방에 성장했던 게 KRCT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저도 도움을 받았던 거여서 거기 KRCT라고 인터넷 쳐보시면 홍범기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우수 멘토, 5년 동안 최우수 멘토인데 그분은 어느 정도냐면 기업들을 위해서 투자가들을 계속 데려가요. 전국의 유명한 투자가들을. 여러분들은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100% 돈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고 자기 사업처럼 걱정해주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멘토의 도움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설령 약간의 실패를 하더라도 잘 배웠다. 저도 초반에 한 8억 정도 까먹었거든요. 까먹으니까 삼성전자랑 LG에 막 모아둔 적금을 한 방에 날렸어요.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근데 그때 제가 왜 실패했는지 A4지를 딱 해서 진짜 적었어요. 하나하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거를 잃지 말아야지. 적으면서 깨달은 거죠. 아, 그래. 이제는 배웠다. 많이 배웠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죠. 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유명 스타트업들도 실패를 거쳐서 성공했습니다. 한번 봐주시죠. 사업하면은 위기는 똥같이 쳐다보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래서 어디가 와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이게 승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이 실수가 아니라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버티고 끝까지 살아남고 계속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긍정적인 기운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사업하면은 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이게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저 대표님이 아시겠지만 되게 유명한 대표님인데 위기가 찾아온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통장에 2천만 원밖에 없어서 직원들한테 솔직히 배가 저물어 가니 여러분들 더 좋은 기업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제가 솔직히 이제 남은 퇴직금 다 드리겠다. 왜냐하면 저는 돈 관계는 깔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 신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자기는 대표님과 끝까지 가겠대요. 엄청 부담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힘들 때 진짜 너무 울다가 지쳐서 잠들고 술 없이는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자는데 꿈에서 두꺼비가 방에 이렇게 그 반지하에 제가 뜨거운 물도 안 나와서 찬물로 샤워하고 있거든요. 두꺼비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근데 진짜로 그때 이게 뭔가 좋은 거다 이거 잡았는데 다음날 15억 정도의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정말 놀라웠죠. 창업 지원과 기회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이게 제가 총 한 67억 정도 받았습니다. 중기부, 과기부, 환자부, 은체부 이렇게 해서 한 70억 정도 올해 넘길 것 같은데 이제 정부 지원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업이 더 중요합니다. 70억이 문제가 아니고 700억이 되고 7천억 기업이 돼야 된다.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창업의 정답은 없고요. 다만 제가 이제 삼성전자 그만둘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배가 너 창업 너는 100% 망해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너는 융통성이 없어. 너는 되게 고지식해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개발자를 20년을 했기 때문에 맞는 얘기예요. 융통성이 없더라고요. 저는 진짜 제가 믿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네가 성공할 방법 딱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책을 3,000권 읽고 하나는 지옥을 경험해봐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을 그다음부터 다녔습니다. 책을 3권씩 읽었는데 1년 내내 읽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일 추천드리는 책은 도끼다인데 왜냐하면 인문학을 공부하면요 여러분들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요. 유튜브나 쇼츠는 제가 상상하는 게 거기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진짜 도움이 안 돼요. 유튜브나 쇼츠를 버리세요. 과감하게 딱 내 시간을 제하세요. 30분 이상 보지 않겠다. 20분 이상, 10분 이상 이런 식으로 10분만 딱 보고 과감하게 책을 읽고 자꾸 상상을 해야 돼요. 막 약간 자전거 타잖아요. 날씨가 화란데 자전거를 타고 간다. 이런 상상력을 계속 키워야 돼요. 제가 머릿속에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똑똑하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제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제 직원들 보면 어릴 때 책 많이 읽은 애들은 되게 잘해요. 빨라요. 일처리도 잘하고 대표가 무슨 말 하는지 말만 해도 상상을 하거든요. 대표가 이런 걸 시켰구나. 근데
막 너무 영상에만 노출되어 있는 애는 대표가 말해도 뭔 얘기요? 이러면서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그래,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유튜브처럼. 막 그림을 그려주고, 요건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좀 부탁할게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또 혼날까봐. 그러면 또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여기가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또 못하고. 그럼 결국에는 퇴사를 할 수밖에 없죠. 회사가 자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틀립니다. 제가 뭔 말을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렇구나, 저렇게 말했구나, 저렇게, 그래. 저런 경험이 나의 인사이트가 생겨요. 나의 통찰력이 생기고, 그게 생겨야 돼요. 인문학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게 제가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책을 아껴 읽은 적은 처음이에요. 제가 책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책을 진짜 한 장 한 장 아껴 읽게 되더라고요. 꼭 읽어보세요. 이거는 안나 까리나나 이런 어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그 자유를 위해서 손목을 자른 그런 인문학적인 책이 엄청 많거든요. 정말 꼭 추천드려요. 지금 이거는 인생 책입니다. 인생 책. 인생 맛집이 있듯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지옥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한 1000권 정도 읽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책을 안 읽었어요. 그러다가 정부 지원을 6번 떨어졌어요. 처음에 8천만 원짜리 정부 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사기도 당했어요. 그래서 한 8억 정도를 날려먹었죠. 중국에 진출하게 해주겠다. 제가 만든 VR 영어라는 아이템을. 근데 반지하까지 내려가요. 제가 원래 아파트도 한 60평대 아파트에서 에어컨 6대 돌리고 막 살았거든요. 정말 풍족하게. 삼성전자에서 연봉이 세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찬물로 샤워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떠난다.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근데 3개월 후에 갑자기 통지서가 가정법원 출두하라 통지서가 온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좀 울컥하는데 제가 찾아갔어요. 막 빌었어요. 추운 겨울에. 제발 이혼만은 말아달라.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그랬는데 이런 걸 다 겪고 나니까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이빨도 흔들거려요. 스트레스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기업이란 무엇인가? 그 지옥 속에서 살아남으면서 과연 저는 돈은 잃었지만 어떤 걸 얻었을까? 이런 거죠. 한번 생각 좀 이제 해보시면 달라집니다. 기업은 무엇일까? 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게 어떤 이윤 창출이기 때문에 나는 기업가가 되고 싶다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을 3,000권 꼭 읽고 절대 지옥으로는 들어오지 마세요. 지옥으로 들어왔다가 넘어지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저는 정말 운 좋게 살아난 케이스고요. 네, 그러다가 정부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성장해서 지금은 많이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페어 X라고 해서 공평하게 익스페디션 하자, 공평하게 성장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통장 내역을 다 보여줍니다. 법인이 올해 이제 그 순이익, 그러니까 매출 한 40억 정도 되고 순이익은 12억 정도 되는데 보너스 파티를 합니다. 연말에 이런 강당에 모여서 다 돈 나눠주면서 그런 식으로 페어하게 저희 회사는 엑시트 해도요 다 직원들한테 20억 이상씩 준다고 아예 공증을 받아놨어요. 이렇게 해놔야지 서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대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업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페어엑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까지 30억 정도 했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높아서 5기관에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꽤 많이 받았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존감과 자존심입니다. 왜 반대말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진짜 어려운 주관식이니까 제가 이제 풀세트로 말씀드릴게요. 스타벅스 텀블러를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과 자신을 좋게 평가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상품이 나오시니까 바로 얘기를 하시는데 자신을 깎아내리는 걸 자신을 좋게 생각하는 차이. 아닙니다. 약간 조금 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오.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자기 방어적인 것과 자기 내면에서 나는 자신감. 정답입니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차가 예를 들면 추월을 해요.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딱 추월하잖아요. 그러면
저 자식이 감히 내 차를 추월해, 내 차가 BMW인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자존심이 센 거예요. 자존감은 바닥인 거죠. 반대말이. 근데, 뭐 급한 일이 있나 보네. 화장실 가려고 하나 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제가 실제로 옛날 여자친구가 제 옆에 탔는데, 그 친구가 경찰청 유명한 분의 딸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되게 귀하게 자란 거예요. 집이 엄청 부자고, 이랬는데, 이분이 자존감이 얼마나 높냐면, 이제 지나가다가 어떤 깡패 같은 놈이 문을 열고, 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차문을 열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엄청 화가 났잖아요. 근데도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왜? 더워?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자존심만 세고 자존감은 낮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겪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존감이 높으면, 진짜 이건 틀려요. 제가 이제 저는 되게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 있다 보니까 서울대 막 스탠포드, 막 MIT 이런 친구들하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지, 저는 잽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해도 저는 막 중학교 수준인 거예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이분들의 멘탈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은 진짜 중요합니다. 이걸 정말 높일 수 있는 방법. 저는 아버지가 저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못난 놈, 네 같은 게 어떻게 삼성에 들어가냐? 네 같은 게 어떻게 그렇게 사냐? 뭐 이런 거예요. 네까지 게, 야, 이건희가 불쌍하다. 막 이러면서 저를 엄청 구박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근데 어느 날 제가 심리 상담가 이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이제 죽으려고 할 때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거울을 보고 아버지가 못했던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고생했다. 널 사랑한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뭐뭐야 널 사랑한다. 이게 근데 모든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정말 아까 차가 추월하거나 이럴 때 막 화내고 이러신다면 한번 거울 보고 너 운전하는 고생했어? 너 사랑하니? 이렇게 꼭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거는 제가 추천드립니다. 갑자기 제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갑자기 눈물이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게 막 쌓여가더라고요. 제가 빙산처럼 거대해지고 점점 제가 정부 지원도 뭐 67억이나 받고 정말 성장을 하고 투자도 5군데에서 투자를 받고 이런 원인이 그 핵심적인 중심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자존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업에 취업하든 사업을 하든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만약에 취업을 꿈꾼다면 오픈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거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긴 한데 MBTI나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죠. 그런데 정말 오픈마인드를 안 가지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더더욱 인공지능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용기가 정말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그 기본적인 거는 자존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내면의 강인함이 결국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뀝니다. 절대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는 인정받고 교육받는 용기라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관상가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관상을 잘 보는 사람. 저 사람 누구 아세요? 모르시죠? 이게 진짜 이거는 그냥 내본 거예요. 그냥. 예? 네? 송강호요? 그래요? 네네네. 저 들어보긴 했는데 제가 사실 이름보다도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관상을 숨없이 봤는데 저 사람 분명히 성공할 것 같은데 실패하기도 하고 저 사람 분명히 잘 안 될 것 같아. 정말 인생 막가장이야. 근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관상보다는 인상이다. 얼굴을 봐라. 항상 웃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힘들어도 웃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기회가 올 때 그 사람은 쭉 갑니다. 그리고 인상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제가 진짜 아까부터 저희 집중해 주시는데 제가 아까 화장실에서 잠깐 뵀거든요. 근데 진짜 화장실에서 거울에서 살짝 제가 스치는데 인상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보여요. 지금 당장 안 웃고 있어도 내가 평소에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인상이 안 좋습니다. 진짜 이게 정말 정답이에요. 그래서 꼭 그랬으면 좋겠고 이 오케스트라가 단원이 되실 수도 있고 지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원이 돼도 돼요. 단원이 되고 일에 만족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단원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휘자가 될 수 있다면 지휘자도 추천해요. 업무 만족도는 누가 더 높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단원이 됐다가 나중에 지휘자가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취업도 생각하고 사업도 해봤지만 일단은 큰 인생의 로드맵을 짜시고 제가 자존감을 키운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해놓고 아까도 제가 죽을 뻔한 그 스쿠버 다이빙 하면서 죽을 뻔한 경험에서 자존감 살아날 때 영화처럼 제가 막 스쳐가면서 제 힘들었던 경험보다는 제가 주도적으로 살았던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때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꼭 주도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